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대선 기간에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시간입니다. 7월 3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대선판이 흔들리는 일이 하나 일어났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에 여의도 당사에서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죠. 만나서 면담을 한 뒤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전 대표는 지방에 가 있었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없는 사이에 이 대외협력위원장, 외부 인사 영입을 담당을 하는 권영세 위원장을 만나서 입당 절차를 밟았는데, 자, 어떤 급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정된 것이었을까요? 일단 이준석이 없는 상태에서 권영세 위원장과 만나서 입당 절차를 마무리한 것을 두고는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입당할 이유가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준석이야 어차피 패싱을 해도 별로 상관없다, 지금 예정된 순서대로 입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양갈래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윤석열이 오늘 전격적으로 입당을 한 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이미 판을 다 그 안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한 40명에 이르는 친윤계로 분류될 수 있는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윤석열 입당하라 이렇게 서명까지 막 하고 기자회견도 했죠. 자, 그리고 기존의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 4명을 캠퍼로 끌어들였고, 그래서 다 어느 정도 판을 짜놓고 본인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인이 들어갔습니다. 입성을 한 것이죠. 성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국민의힘 성안으로. 성안에는 이미 우군들이 쫙 포진해 있죠. 그 상황에서 제가 당 접수, 이런 말씀까지도 들었는데, 일종의 당을 접수하는 그런 절차도 시작이 됐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지지율 전체 압도적인 1위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이 대선이, 경선이 시작이 되면은, 당대표, 당 지도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선 후보들끼리 이 당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유력한 1위 주자로서는 당을 접수하러 들어갔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왜 지금 들어갔느냐? 지금 들어가면은 제가 아침에 조간 딱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대 11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제 11명의 국민의힘 당내 후보자들이 간담회를 했는데 일제히 들어오지도 않은 장외에 있는 윤석열을 공격을 했죠. 그런데 경선이 시작이 되면은 1대 11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침까지만 해도 김병민 대변인 이야기를 빌어서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둘 것이다. 8월 말에 경선이 시작된다고 하니, 자,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분석을 해드리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본인은 지금 여의도 정치를 하라, 이준석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까지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었는데 국민의힘 당사 여의도에서 들어가서 여의도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호랑이 굴로 들어간 그 상황이 됐는데 1대 11로 싸우자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제3지대 이 변수는 지금 사라지는 것이죠.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도 윤석열이 입당을 하면서 상당히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야권 후보가 아주 후보 구도가 선명해지는 것이죠. 아주 단일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다면 지금이냐? 왜 지금이냐? 일단은 외형적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윤석열의 입당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지금 그동안 이준석도 만나서 치맥 회동도 했고, 또 당 안의 사람들, 오세훈, 또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다 만났고, 어제 연합뉴스 TV에서 입당을 기정사실화했죠. 궁극적으로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입당한 상태에서 선거에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예 기정사실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전격적으로 입당을 한다는 건데, 자,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순수하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이 입당의 적기다,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이유가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어떤 적절한 시점에 메시지를 내놨죠. 그래서 그때도 타이밍에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저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오늘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상황이 있죠. 그 상황을 보면은 왜 윤석열이 오늘을 타이밍으로 잡았는지 저희들이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재형 잠재적 경쟁자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바로 다음 주 수요일 4일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지금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입당을 먼저 했죠. 입당을 먼저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입당은 윤석열이 선제적으로 입당을 최재형이 입당을 선제적으로 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다음 주에 최재형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규모 이 세력 가세를 하기 전에 아예 이번 주 주말에 입당을 해버리자. 자, 이런 이런 선택을 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입당은 선제를 뺏겼지만 일단 본인이 이번에 오늘 입당을 함으로 해서 다음 주에 최재형의 새 가시 여기에 좀 맞서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최재형은 벌써 이 캠퍼 이 일부 구성 내용을 밝혔죠. 천용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외교안보 총괄로 하고 김종혁 중앙일보 전 편집국장도 영입을 해서 언론 미디어 이 정책을 총괄시킨다. 자, 이렇게 최재형이 치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오늘 입당을 한 것일 수가 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주말이기 때문에 오늘 입당을 해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최재형을 견제했다. 자, 이렇게 하나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부인 김건희 씨를 조롱하고 비하한, 폄훼한 그런 벽화, 이른바 줄리 벽화 이런 것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붙어서 지금 어느 정도 글자는 지웠다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논쟁거리가 되고 심지어 관련 뮤직비디오, 김건희 씨를 또 비하하는 뮤직비디오까지 나왔고, 이 뮤직비디오를 부른 사람은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다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쨌든 범진보 좌파에서 이 파상 공세가 시작했다. 특히 가족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나왔던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지금까지는 엑스파일 이렇게 하고 유튜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직접 더 확산시키는 이런 작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윤석열 혼자서 그 캠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힘이 필요하고, 거대한 조직의 힘이 필요하고, 그 어떤 시스템이 돼 있고 노하우도 있는 국민의힘, 정당의 힘을 빨리 빌리기 위해서 오늘 전격 입당을 한 것이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마 이런 것도 좀 하나의 원인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논란이 일어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지난 화요일에, 윤석열 전 총장이 부산을 갔죠. 부산을 가서 장제원 의원과 같이 부산 민주공원을 갔는데, 그때 이한열 열사, 1987년 6월 항쟁 때, 그때 이제 사고를 당한 이한열 열사 기념 조형물 앞을 지나가면서 장제원 의원이 그것을 착각을 해서 이것을 11.6 이전의 부마 사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1.6 이전 부마 사태. 그리고 부마 사태는 1979년에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부마 사태, 이것도 말도 지금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부마 항쟁 이렇게 쓰죠. 자, 어쨌든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걸 받아서 이게 부마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학 1학년 때 일어났던 일이다. 1979년에. 자, 그러니 이 민주화 역사 의식이 엉망이다. 이렇게 지금 벌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 이재명도 그렇고 막 이 문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벌떼처럼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화두 전환을 위해서, 시선 돌리기를 위해서 정격적으로 정부적 판단을 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정책적으로 입당을 했다. 자, 이렇게도 지금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있는데, 이준석이 지방에 가 있는 사이에 입당한 것, 이것도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급히 이 국민의힘의 힘을 빌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경선 스케줄이 어제 발표가 됐죠. 9월 15일까지 1차 컷오프 8강 뽑고, 그 다음에 10월 중으로 2차 컷오프에서 4강 뽑고, 11월 9일까지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윤석열도 지금부터 거기에 올라타야 됩니다. 어제 모였던 11명의 국민의힘 주자들이
윤석열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죠. 윤석열이 없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윤석열이 들어오면은 아마 1대 11 전쟁이 발발이 될 겁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입당을 망설인 이유도 그런 부분. 혼자서 이재명이 1위, 압도적 1위일 때처럼 집중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가급적 시간을 놓쳤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변화로 인해서 본인이 입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1대 11 윤석열의 윤의 전쟁이 발발을 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전격 입당을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부터 상황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됐다. 그리고 대선이 본격화됐다. 대선판이 일단 흔들렸다.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